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38개 애틀랜타 한인사회 단체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범한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오후 한인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한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조지아 애틀랜타 한인 상공회의소 등 3개 단체가 각 $5,000씩 총 15,000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3개 단체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요. 한인회는 자원봉사 인력 확충 및 모금 캠페인과 나눔 운동을 통해 어려운 한인들의 생계를 돕는 일을 맡고, 평통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검진 홍보와 통역 서비스를 담당하며, 상공회의소는 한인경제 회생을 위해 융자 및 실업수당 수령 등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날 출범식을 보도한 사진들을 보면 최소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주류사회 단체들이 하듯이 온라인에서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서 출범식을 치른 비대위라지만 한인사회가 새 기준, 그러니까 뉴노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안이한 탁상 행정식 단체장 놀이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주길 기대하는 한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틀랜타 한인사회 불우이웃 돕기 연말 캠페인인 사랑의 천사포와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싱글 부모 및 독거 한인 등 정부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한인들을 위해 사랑의 바구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라디오 방송국에 있는 뉴코아 쇼핑센터 주차장에 선착순으로 도착하는 한인들에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사랑의 바구니를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이 사랑의 바구니는 조지아 시니어 메디컬 그룹이 제공한 보온 가방에 김, 반찬, 휴지, 손세정제, 마스크, 커피, 통조림 음식, 자반김 등을 담아 전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라면 한 박스도 준다고 합니다. 라디오 방송국 측은 이번 행사가 1차로 총 300개의 바구니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조만간 2차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가 강행하려는 경제 개방 내용이 연방정부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지지사에게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경제 재개 자체는 대통령도 환영하는 일이지만 스파, 미용실, 이발소, 태투 팔러 등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만큼 1단계보다는 2단계에 오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캠프 지지사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 주 정부의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갑작스럽게 100만 명 이상이 실업수당을 신청한 상태인데 실업수당은 줘야 하고 세수는 크게 줄면서 주 정부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험하지만 일터로 나가 돈 벌고 세금을 내라고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주민들은 왜 하필 미용실, 이발소, 태투 팔러 같은 서민형 서비스 업소를 꼭 집어서 지목했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직권으로 조지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손볼 수 없느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캠프 주지사와 통화할 당시 파우치 박사와 벅스 박사도 옆에 있었는데 주지사에게 맡기고 가까이서 지켜보기로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사는 어제 오후 자택 필용으로 문을 닫았던 업소들의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총 26페이지에 달하는 이 행정명령은 쉘터 인 플레이스의 정의와 대상 및 규정, 식당에 대한 39가지 안전조치 지침, 일반 기업과 업소 및 단체들이 지켜야 할 지침,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지침, 교육 및 어린이에 대한 지침, 카운티와 시 당국이 지켜야 할 지침, 운전면허 만기 유예,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법 집행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의 1단계 지침을 지키면서 경제를 개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새로운 기준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과정으로 실제 현실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주지사는 어제 휴가용으로 주택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이전 행정명령의 만기를 5월 13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말 내내 뉴스앤포스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나씩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경제를 살립시다. 음식 주문 투고와 배달을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뚫고 나아갑시다. 이 캠페인은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27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경제 정상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 재가동 시기와 방식을 놓고 주별로 대처 양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16개 주가 다음 주 중에 경제 재개 1단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5월 8일, 미시건주는 5월 15일, 일리노이주는 5월 30일까지 자택 대피령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하는 등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봉쇄 조치 완화에 들어간 유럽에서는 마스크 의무화가 대안으로 떠올랐는데요. 독일이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오스트리아와 폴란드도 최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탈리아도 다음 달 단계적 봉쇄 완화를 앞두고 마스크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6개 대륙 중 가장 늦게 코로나19가 상륙한 중남미 대륙은 확산세가 한층 빨라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700여 명 늘어나면서 5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하루새 407명이 늘어 3,3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에콰도르도 확진자 수가 2만 2천 명을 넘었고 페루 2만 914명, 칠레도 1만 2천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화성 탐사 프로젝트 정식 명칭이 TN1 1호로 정해졌다고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TN1은 하늘에 묻는다 라는 뜻인데요. 진리 추구에 대한 중화민족의 끈기와 집요함을 나타내며 과학적 진리 탐구에는 끝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화성 탐사선을 쏘아올려 화성 주변 궤도를 도는 것뿐만 아니라 탐사선을 화성에 착륙시키고 무인 로봇 탐사차로 화성 표면을 탐사할 예정입니다. 발사 시기는 7, 8월경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은 오늘이 첫 번째 인공위성 붕팡홍 1호를 발사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글로벌타임스는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민 대부분이 자가격리 중인 러시아에서 40대 장거리 육상 선수가 자택 침실에서 무려 100km를 달리는 독특한 훈련법이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 드미트리 야크흐니는 이달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열릴 예정이던 250km 거리의 사하라 사막 마라톤 대회 출전을 위해 지난 9개월간 맹훈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탓에 대회가 오는 9월로 연기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대부분에 내린 자가격리 조치 탓에 제대로 된 훈련도 할 수 없게 되자 야크흐니는 지난 18일 손목에 측정기구를 차고 방 안에 있는 침대 주변을 돌기 시작했는데요. 10시간 19분 동안 무려 100km를 내리뛰었습니다. 심지어 딸아이를 목말 태우고 뛰는 여유까지 보여줬는데요. 야크흐니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스포츠는 우리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며 연해주 시민들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세대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는데요.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단 명료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항공에 신규 자금 1조 2천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1조 2천억 원 가운데 2천억 원은 운영자금 형태로 지원하며 7천억 원은 자산 유동화 증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또 3천억 원은 오는 6월 주식 전환권에 있는 영구 채권으로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두 은행은 대한항공 지분의 10.8% 정도를 확보하게 된다고 산업은행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지분은 최대 주주인 한진칼이 29.96%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9.8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대책을 내놨으나 관련법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기금 가동 이전에는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을 통해 긴급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향과 관련해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 내부에 지금 특이 동향이 없다고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북한 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 동정 관련 소식이 10여일째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북한 매체에서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인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 들어서도 최장 21일 정도 미보도된 사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건강 이상설을 보도한 CNN이 오래된 자료를 사용했다고 들었다면서 CNN에 의한 허위 보도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누구와 접촉했는지, 누구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싫다며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2020년 4월 24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